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경주시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시민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88% 우리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특별 재난지원금 준비 중이고 지금 지급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검토 중인데 예. 경주시에서는 이런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그 경주 시민들에 대한 특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방침 이번 달에 세우고 네. 이 피해업종 중심의 선별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보편 지원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이렇게 검토를 해왔었는데요. 예. 오늘 조금 전에 준하경 시장 긴급 브리핑을 갖고 모든 시민들에 대한 특별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주시 특별지원금 음.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받게 될까요? 먼저 그 경주 시민 그 7월 말에 현재 경주 인구가 25만 2천 명 되는데 이 네. 25만 2천 명 전원 그리고 경주시에 등록한 등록 외국인 9,850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음.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총 규모가 한 270억 정도 될 것으로 경주시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피해 업종을 좀 구분을 합니다. 예컨대 집합금지나 또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 취소에 따른 숙박업소와 같은 특별 피해 업종, 그리고 또 영업시간 제한 업종, 또 연매출 4기야 일반 업종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예. 이 유흥주점이나 목욕탕, 체력 단련장 업종과 같은 집합금지 업종 776개, 또 이번 달에 개최 예정이었던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취소로 그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숙박업소와 같은 특별 피해 업종 156개에 대해서는 업소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고요. 식당이나 카페, 노래 연습장, PC방, 오락실과 같은 영업시간 제한 업종 1,400개 업소에는 업소당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일반 잡화점이나 그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11,000개 업소에는 업소당 30만 원씩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예. 합치면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금이 한 94억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경주페이를 경시 예산을 91억 더 정액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910억어치를 더 발행한다는 이야기고 예.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2차 지원 3억 원도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이런 금액을 합하면 이번에 경시가 내놓은 계획 전체 합하면 458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시민들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예, 차등 예. 지급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9월 초에 시의 임시회가 예정이 돼 있고 여기에서 경시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 승인을 하면 예.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는 음. 계획입니다. 그 일반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일단 지역 내에서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올해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예. 그 농협 선불 카드로 지원을 만들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특별지원금은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자 대상자의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고 하고요. 이 여러 가지 복잡할 텐데 경기시에서는 구시장 단장으로 하는 특별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신속 정확하게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이게 또 법적 근거가 자칫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게 이게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도 지난 13일 날 입법 예고를 했고요. 9월 초에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지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문제는 재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계획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이게 재정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 한간의 주장처럼 남은 순세계 임기업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시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어렵게 마련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추가 경정의 예산이 이번에 614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경상경비라든가 행사경비라든가 또 올해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삭감을 하는 등과 같은 이런 지출의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올해 확보한 이 정부로부터 확보한 보통 교부세를 활용해서 이번에 특별지원금으로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450억 원이 넘는 경주시 특별지원금 계획 좀 들어봤고요.
공항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이 공항 명칭 관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포항공항의 명칭 변경에 대한 관심도 좀 일어나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들에서 여러 공항들 명칭 변경하자 이런 요구들이 있었을 텐데 예. 놀라운 사실이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이 준공 확인 고시를 통해서 공항 명칭을 고시하는 것 이외에 명칭 지정이나 변경을 위한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예. 공항 명칭 관리 지침 제정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국토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날 공항 명칭 관리 지침 제정안 행정 예고했고요. 9월 1일까지 2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데 무엇보다 포항공항에 경주 명칭을 넣는 이 포항공항의 명칭 변경을 포항시와 경주시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 지침 제정안 이 행정 예고가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의 경우에는 그 명칭 변경이 눈앞에 다가왔다. 또 음. 의원실에서는 구분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 공항 명칭 관리 지침 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동안에 이런 지침 뭐 기준이 없었다고 하니까요. 이 예. 명칭을 지정하는 원칙이라든가 변경하는 원칙 또 지정하는 절차라든가 명칭 변경에 따른 신청 요건 절차 또 명칭을 변경했을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공항 명칭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나 지역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항 경쟁력 강화 등 합리적 공항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명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조항이 이 우리 포항 경기와 관련해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고요. 예. 이 명칭 변경 절차는 변경을 원하는 지자체장이 공항 운영자가 한국공항공사가 됩니다. 공항 운영자에게 요청을 하고 공항 운영자는 적정성 심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 여부 최종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키는 항공정책위원회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항 명칭 이후에 각종 그 발생하는 소요 예산은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이 지침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경주에서 추진되었던 이 공항 명칭 변경 과정을 좀 살펴보죠. 이게 2016년 총선 때 지금 재선 국회의원인 김석기 당시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예. 이 포항공항에 경주라는 명칭을 넣으면 경주로서는 공항 하나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늘 적자에 달리는 포항공항이나 또 포항 전체로 봐서도 서로 이익이 되는 일이다. 이러면서 추진을 했고요. 또 경주시에서는 포항공항 항공사의 그 운영비의 일부 2019년에는 1억 그 이후에는 2억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 공약이 또는 공항 명칭이 포항과 경주시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노력들 이루어지면서 작년 12월 달에 경주 포항 양도시 시장 시의회 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또 정치인들 이렇게 참여해서 공동으로 포항 경주공항 명칭 변경 건의를 위한 서명식을 하면서 양도시의 추진 의지를 서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명칭 변경의 구분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그 관리 지침 제정으로 인해서 이 같은 변경이 좀 현실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군요. 김석기 의원은 이제 그동안에 기준조차 없었는데 이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포항공항의 명칭 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눈앞에 다가왔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게 뭐 비단 특정 공항을 두고 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것이고 해서 관건은 앞으로 이 공항 항공정책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갔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마지막 단계에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공항들의 명칭 변경 요구들이 적지 않다고 하고요. 이랬을 때 여러 가지 파장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김석기 의원이 예상하는 대로 마지막 단계에서 될 것인지 또 아니면 여러 또 그 과정들을 겪게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효성 문제인데요. 이게 명칭이 변경된다면 뭐 경주나 포항의 발전이라든지 또는 경주 관광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김석기 의원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경주와 포항 두 지자체 모두 지역 산업이나 관광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공항 관리 당국으로서도 공항 적자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3자가 모두 이기는 윈윈윈 방식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또 일각에서는 그 실제로 그 포항공항이 여러 가지 뭐 국제 노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선이 다변화된 것도 아닌데 실제 경주 관광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 시각도 혼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는 뭐 양도시 또는 경주시의 그 노력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자, 포항공항 명칭 변경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